수업을 어차피 국어가 한 20문제 만약에 모의고사 푼다고 하면은 시간이 어차피 올해는 안 걸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쌤입니다. 수방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 화면을 한번 전환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자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유자쌤 마무리 강의 들을 때도 복습 없이 완강을 목표로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각 과목마다 마무리 강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 강의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필기 노트나 아니면 뭐 합격 노트. 보통 기출을 보고 나서 뭐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과목마다 마무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순서는 뭐 기출 들어가기 전에 기본서를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이해가 안 돼서 마무리를 먼저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을 한 번이나 두 번 회독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중간에 정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언제 들어갈지는 그건 수험생님들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넣으면 되는데요.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1회독은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회독 하고 나서 그러면 2회독은 안 하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마무리는 한번 들었을 때 보통 정리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을 여러 회독하고 나서 또 기출을 이제 조금씩 회독을 하면서 누적 반복되면서 이제 아마 이해와 암기가 조금씩 될 겁니다. 그래도 봤던 지문을 계속 같이 보니까 아무래도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와 암기가 되고, 대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면 이런 마무리 강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강의를 보고 나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수험생분들은 기출을 계속 회독을 하면서 기출로 이제 단원별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잠시만요. 단원별 기출 범위를 확인하고, 또 보기양이나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우리 기출 포인트를 본다 했죠? 기출 포인트를 봐가지고 선별하는 거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소거하고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에 기출 회독할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것, 지금은 맞췄는데 나중에 모를 것 같은 거, 또는 우연히 맞춘 거, 이런 거는 어설프게 아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시고 추후에 계속 해독하면서 암기를 하고, 또 기출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은 해설을 기본서처럼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출 해독을 계속 당분간 계속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시험 보기 한 늦어도 2달 전에는 모의고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들어가서는 이제 실전 연습도 하고, 모의고사는 점수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의 모의고사가 보통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점수보다는 실전 연습하시면서 뭐 자신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틀린 부분 체크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면은 실수한 거니까 다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엽적인 문제는 빨리빨리 틀리세요.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틀린 거니까요. 실전 연습도 하고 기출 벗어난 지엽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배분 연습이나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 등 다양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모의고사를 풀고 리뷰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여기서 계속 기출을 회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무리를 계속 같이 볼 겁니다. 즉 마무리는 처음에 한번 볼 때는 일단은 정리한다는 개념에서 인강, 완강하고 필기 위주로 보시고요. 추후에 모의고사 과정에서 남는 시간 내에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무리를 계속 여러 해도 돌린다고 하면은 반대로 가장 중요한 기출을 해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강의를 들을 때 미리 풀어봐야 한다거나 강의 듣고 당일 복습이 필요한 과목이나 단계가 있을까요? 우선 강의를 들을 때 미리 풀어봐야 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되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보고 관련돼서 이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 강의를 보면 되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풀 수 있다. 그럼 풀고서 강의를 보면 좋겠죠. 근데 보통 수험생분들이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 해독을 많이 안 하신 초시생분들은 사실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사분들의 기본서 과정이 너무 양이 많아서 그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만약에 그 두꺼운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을 들어가면은 다른 과목이 다 밀리거든요. 그리고 기출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재시생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풀 수 있는 초시생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교생들 배출할 때 초시생분들에게는 기출은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못 풀어요. 왜냐면 기본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풀 수 있는 초시생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약간 족보로서 보시고 기출은 푼다기보다는 암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푼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좀 알 때 푸는 거잖아요. 근데 초시생분들은 5과목을 다 기본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까지는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은 기출까지는 많이 못 풀면요 풀지 마시고 그냥 인강 듣고 필기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기출 해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풉니까? 바로 모의고사죠. 기출을 어느 정도 해독하고서 기출 포인트를 암기가 되고 나서 모의고사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만약에 풀어야 한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과목을 1년 안에 합격하려면 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풀어볼 과목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정도만 직접 풀어보시고요. 다른 과목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인강 듣고 그리고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은 기출 해독이 돼가지고 기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암기하고 나서 모의고사에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푼다는 건 그래도 뭔가를 알 때 그때 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모든 과목을 다 미리 예습하거나 풀어보고 인강을 본다? 그러면 1년 안에 합격하기 힘들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혹시 444 이 공부법을 할 때도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스탑워치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 시간을 측정하지 말고 반대로 카운트다운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그 안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학원 수강생들은 스탑워치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08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교시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오전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간을 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교시로 하면 시간이 딱딱딱 나오니까요. 근데 종종 스탑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플래너를 보통 이제 쓰기를 권유하거든요. 하스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플래너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은 수험생분들이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100% 밀릴 수밖에 없어요. 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달성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최소로 밀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할 때 스탑워치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잡고 또 오후도 3시간 30분에서 4시간 그리고 저녁에도 3시간 30분에서 한 4시간 대략 이렇게 잡고요. 그날 공부할 거를 양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오전에는
뭐 영어 과목 공부한다. 그러면 어휘는 어떤 교재, 오늘은 뭐 1강부터 뭐 3강까지 암기를 하겠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 오늘은 뭐 페이지로 해볼까요? 뭐 13페이지부터 대략 한 26페이지 정도 하겠다. 아니 뭐 강으로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구문독해까지 먼저 적어볼게요. 자, 오늘은 뭐 구문독해 시간에는 뭐 한 1강부터 뭐 대략 3강 정도 보겠다. 뭐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대략 본인이 할 거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한국사, 오늘 뭐 기본서 인강을 1강부터 뭐 3강까지 듣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 소방학이라고 할까요? 소방학 인강을 뭐 1강부터 3강까지 보겠다. 자, 이렇게 그날 할 거를 적으라고 합니다. 미리 일주일치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다 고쳐야 돼요. 그냥 당일날 할 것만 미리 적는 거죠. 전날 밤에 미리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다 했으면은 옆에다 완성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 뭐 다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여기도 다 했어요. 동그라미. 하다 만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메모장에서 세모가 잘 안 되니까 잠시만요. 세모가 되려나? 된다. 하다 만 게 있으면 세모.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했다고 하면 동그라미. 그리고 안 한 것은 S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S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나 세모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한 거, 이 S 표시가 채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공부할 때 이렇게 양으로 적지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으로 공부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특정 파트는 양이 많거나 특정 파트는 또 어렵고, 근데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는 거죠. 그럼 만약 오전 타임에서 무리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이 초과됐다. 그러면 저녁 타임에 이 과목을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소방 수험생분들이 보통 5과목 공부할 때 특정 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밀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으로는 적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올려볼게요. 플랜을 적을 때 양으로는 적지만 실제로는 대략 시간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오전에 3시간 반 영어를 하기로 했다. 그럼 3시간 반 지나면요, 끊으세요. 그리고 한국사 넘어가세요. 끊지 않으면은 분명히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됩니다. 그럼 끊으면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양을 적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시간으로 자기가 한 것만 적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할 걸 적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끊으면은 원래 해야 하는 거에서 그 주에 미비된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을 안 적고 그 시간에 했던 것만 적으면은 뭐가 미비되는지 뭘 안 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을 적고 대략 이거는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그 주에 미비된 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방학생들은 뭐 체력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뭐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비된 과목을 저희는 주말에 일요일날 오전에는 피곤하니까 늦잠 주무시고요. 대신 오후에는 뭐 굳이 학원을 안 가도 괜찮으니까 집이든 카페든 도서관이든 평일날 미비된 과목 플러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언어 과목이니까 영어는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 때는 내려볼게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살짝 운동하고 휴식하는 거죠. 저녁에는 운동하고 휴식.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일주일 동안 특정 과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5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소로 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약간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즉 만약에 스탑워치를 사용한다면 자기가 공부한 수능 공부 시간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수능 공부 시간이 9시간 정도 나왔구나. 근데 화요일날은 수능 공부 시간이 5시간 정도 나오면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탑워치는 그 정도 내에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요. 또 소방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